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추진하는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을 사실상 국내 병원이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건축 붐이 일면서 해안 지역에도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뚜렷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천혜의 해안 경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귤 비닐하우스에 전기 온풍기를 설치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챙긴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농민들의 피해 규모가 2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영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3 특별법을 개정해 수영인들의 전과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이 국내 최초로 외국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세우겠다며 정부에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이 외국인 병원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국내 최대 규모의 성형외과 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겠다며 지난 2일 제주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해 만든 자회사 그린랜드 헬스케어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7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지그룹이 전액을 투자한다는 발표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린랜드 헬스케어의 지분 92.6%는 녹지그룹이 갖고 있지만 중국의 미용 성형병원 18군데를 운영하는 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도 5.6%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경연합리거 소속 병원 가운데 가장 큰 서울리거를 국내 최대 성형외과인 BK 성형외과 원장 홍모 씨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이 돈을 대고 실제 운영은 국내 병원이 맞는 무늬만 외국인 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병원이 외국 자본을 끼고 영리병원, 지역에서의 영리병원을 개설하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 특히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청 관계자가 지난해 7월 서울리거의 병원 개원식과 녹지그룹을 잇따라 방문한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내 법인의 우회 참여를 막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방침에 어긋나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중산간 지역에 난개발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가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해안에는 뚜렷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사이에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은 물론 주상절리, 마라도와 가파도까지 바라보이는 논진물 해안. 좁은 해안길에 난 언덕 위에 콘크리트 건물 한 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휴게음식점 건축 공사장입니다. 근처에는 또 다른 휴게음식점 건물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 전원 별장도 7채나 들어서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빼어난 해안 경관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올레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고팔코스 보기 좋아서 왔는데 몇 년 전에 왔던 것보다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보기 싫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이곳에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제주도 기념물인 환해장성의 일부가 이처럼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이곳에 중국인을 겨냥한 휴양형 주거단지가 들어서자 상업시설들도 잇따라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전혀 못하게 법적으로 개발이 안 되게 돼 있었죠.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정권이 바뀌고 하는 게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역 주민하고 소통을 전혀 이뤄내지도 못하고. 하지만 서귀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 지구 용도지역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계획기 건축의 심도 되고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안 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화산섬의 신비를 간직한 제주의 해안. 건축 행위에 대한 뚜렷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안 경관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계 지질공원과 자연유산 등 국제 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의 통합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이 오늘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 영어교육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 등 9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가해 제주 지역의 관리 사례를 조사하며 제주도는 통합 관리 지침을 마련해 내년에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세계 자연보전 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감귤값이 떨어져 농민들이 울상인데요. 이런 농민들에게 비닐하우스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전기 온풍기를 설치해주겠다며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제주로 기농해 비닐하우스 감귤 농사를 시작한 한동훈 씨. 올해 처음으로 하우스 감귤을 수확할 예정이었던 한 씨는 최근 감귤나무가지를 모두 베어낸 뒤 새로운 묘목을 붙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전기 온풍기를 설치해주겠다며 2천여만 원을 받아간 업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온풍기가 필요 없는 감귤 품종으로 바꾼 겁니다. 왜냐면 이게 시설을 이렇게 하면 나무가 딴 나무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다 겹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농가는 모두 9곳. 피해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전기업자인 55살 김모 씨가 전기 온풍기를 설치하려면 전압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에 먼저 돈을 내야 한다며 수천만 원씩 가로챈 겁니다. 현수막을 걸고 기름 보일러보다 1,000만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해서 전기 온풍기를 설치하라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은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농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외도동과 노형동 등 서부 지역으로 기존 여자중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학교 신설 필요성은 있지만 앞으로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존 학교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주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또 제주시를 2개 학군으로 나누거나 중심 지역에 공동학구를 지정해 모든 학생이 지원하는 중학교 학군 조정안도 제시했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은 희생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전과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법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530명. 대부분 군경의 초토화 작전을 피해 피신했던 민간인들이었지만 남로당 무장대에 협력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섰습니다. 다른 지방 형무소에 수감된 뒤 한국전쟁 당시 집단 총살됐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과자라는 멍해가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내 동생들이 뭐 할 때 그 누나 전과를 덜 매겼대요. 이 전과를 그 전과 때문에 안 될까 봐 참 우리 내 동생이 겁이 좀 나더래요. 이 같은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4.3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재심 청구가 어려운 만큼 일괄적으로 전과 기록을 지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수형인 명부는 재심보다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일괄해서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수형인들의 피해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만큼 민사소송 시효도 남아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개별 보상 청구를 하더라도 유족분들의 그 공동체적인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4.3 수형인들이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는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회장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지원을 36개 회원국에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내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지방정부연합회의에서 성명서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네팔에 삼다수 500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림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26.4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주 산간에 건조경보, 북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에는 오늘 밤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내일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와 희망의 의미를 전달하는 조각인 그리팅맨이 서귀포시 다빈치 뮤지엄에 설치됐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의 모습인 그리팅맨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와 강원도 양구에 이어 세 번째로 설치됐는데 세계적인 공공미술가인 유영호 씨는 이번 작품에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과 현대미술의 문을 연 다빈치에 대한 존경심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